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식 방송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금요일 장이고요. 코스피는 0.86, 코스닥은 0.73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승 종목 672개, 하락 종목 222개, 상승 종목이 월등히 좀 많은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종목 819개, 하락 종목 452개, 이렇게 좀 장을 마감을 했네요.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관 쪽에서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2,998억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양시장을 조금 많이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네요. 오늘은 또 금요일장인데 한 주 이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고공분투하신 투자자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는 코로나19 이슈가 연일 사람들의 감염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 관련주라든지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관련주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제약 관련주들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또 추가로 건설 관련주라든지 시멘트, 레미콘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또 탄소 중립 비전 발표를 함으로써 장 초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또 수소차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KC 코틀이라든지 한솔 홈데크, 휴캠스 이런 종목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한 테마들이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대응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코로나19 치료 관련으로 해서 카모스타트라는 신약에 대한 테마 상승 속에 인해서 대웅하고 대웅제약 쪽이 오늘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차트 상에서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여러 종목 좀 발생을 했어요. 그동안에 매매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좀 상승장에서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너무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까지 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현명한 투자자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형 관련주 중에서 삼성물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5.2%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탄력성을 받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일봉상에서 이 위치가 이 125,900원 얘는 126,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는데, 이 126,000원 정도 자리에 지지와 저항, 특히 이제 이 저항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라인을 오늘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이제 이런 우량주 큰 종목들을 되도록 선호하지는 않은데, 삼성물산 자체가 조금 뭔가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보려고 삼성물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물산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좀 건설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버랜드 관련도 삼성물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PBR은 0.92, 펀은 22.77로 현재 주가의 위치보다 자신의 가치보다, 회사의 가치보다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주주는 여기 이재용 외 8명 33.71%, 뭐 자사주, KCC, 연기금 이렇게 대주주의 물량이 좀 있고, 동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1963년에 제일모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15년에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마 그 지분 합병 관련으로 굉장히 좀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하고 상사, 패션, 리조트, 뭐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시가총액 무시무시하죠. 굉장히 큰 우량주라고 보셔도 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보실 것이 없어요. 굉장히 좀 견고하고 탄탄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황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보율, 부채 비율 뭐 굉장히 준수하고 탄탄한 기업입니다. 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네, 굉장히 견고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차트 자체가 과거에 굉장히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오랜 시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6년 10월부터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이제 코로나 이슈로 3월 달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저점 자리인 73,500원짜리를 이렇게 찍으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후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우상향으로 틀었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추세가 굉장히 좀 오래 지속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가지고 추세선 상단과 추세선 하단을 잘 구분하셔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간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골랐으면은 매매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매매 타점 같은 경우는 아무 자리에서나 매매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저항 라인이 있는 그런 부분을 돌파했을 때, 이런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짜고 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의 양봉 자체가 기준봉으로 삼기에는 100%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약간 어려워요. 이 종목 양봉 자체가 거래량도 좀 작죠. 거래량도 좀 작고 양봉의 크기가 좀 작아가지고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자체를 좀 가지고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봉 자체도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에 마감을 했는데, 물론 대형주이니만큼 양봉의 그 길이가 좀 크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평소보다 많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오늘의 양봉 기준으로 매매 관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삼성물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우량 종목으로 건설, 패션, 바이오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준수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양봉이 일봉상에서 이 12만 6천 원짜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단계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어주면서 박스권을 한 단계 위로 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의 양봉 자체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평소 눈에 띄게 올라오는 거래량보다 좀 작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안고 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같은 경우는 12만 7천 원짜리부터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2만 원짜리, 네, 12만 원짜리가 오늘 양봉이 나오기 직전에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이니까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삼성물산 한번 매매 전략을 세우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번 관심 종목에 두면서 조정세가 나올 때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삼성물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에 삼성물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 8,58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봉상에서 위치 자체가 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수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이유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 케미칼이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정책에 인해서 실제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화를 시킨다라는 청사진을 공개하면서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탄소 배출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을 했는데 관련해서 휴캠스도 같이 주가가 올랐는데 휴캠스보다도 그린 케미칼이 아무래도 힘이 강하고 대장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주가의 위치가 좀 많이 높게 올라가 있어 가지고 해당 종목을 좀 대응을 할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그린 케미칼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린 케미칼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화학 업종으로서 PBR은 1.4배, 펀은 28.38로 이렇게 좀 등록이 되어 있고, 건덕 상사 외 4인이 대주주로 65.26%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대주주 지분이 대략 한 68%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유기화학 제품 및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 2005년 10월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적이나 시총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은 1,584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2,500억가량 매출액이 나오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건전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부채 비율도 없고요. 사내 유보율도 좀 충분히 있어가지고 재무 상황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발행 주식 수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재무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가지고 일봉 차트 내에서 오늘 이렇게 양봉의 힘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거래량도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을 보고 나서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눌림을 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가 한번 이렇게 장 막판에 이탈을 했어요. 2,930원짜리랑 그리고 장 초반에 올라갔을 때 7,670원짜리 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요 라인 요 라인에서 월요일쯤에 장 초반에 눌림을 주는 자리가 연출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에서 자체가 좀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고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이나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분봉상에서 보이는 여기 이제 7,930원하고 7,680원 요 자리를 단기적인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고 지금 손절 라인이 여기 시가의 오늘 양봉의 시가의 자리가 손절 라인으로 좀 굉장히 길어요. 6,380원이 좀 길기 때문에 분할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손절 라인을 한 3에서 4%를 잡고 나서 손절 라인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린 케미칼은 다음과 같이 매매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린 케미칼은 정부의 탄소 배출 제로 청사진 발표에 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보이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7,930원에서 7,680원 요 자리에 한번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주가가 좀 밑으로 눌림을 준다는 자리가 있으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손절 같은 경우는 매수가의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손절을 하고 일부 뭐 추가 매수를 하던 그래서 좀 주가의 단가를 조금 낮추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4%의 하락 시
손절을 고려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은 손실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 매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11일 날 주가의 위치가 15.07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8,5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939만 주, 거래대금이 4,630억 가량 터지면서 과거의 거래량보다는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이 46,900원하고 44,700원짜리 이런 자리들을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그동안에 그 매물대가 있는 고점 자리를 돌파한 돌파형의 차트의 일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54,900원짜리 여기 자리까지도 이제 2차 상승 시 충분히 터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눌림을 준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눌림을 주고 나서 이렇게 N자형의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녹십자셀이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이유는 코로나19 혈장 치료 완치 소식에 12월 7일 날 주가가 좀 많이 요동을 쳤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혈장 치료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녹십자셀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PBR은 5.58, 퍼는 46.33으로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의 위치가 좀 다소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주주는 녹십자 외 4인 28.28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 동사는 1992년 IT 회사로 설립이 되어서 2005년에 바이오 메디칼 홀딩스와 영업권을 양수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명을 이노셀에서 녹십자셀로 변경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노셀 같은 경우 굉장히 주가가 급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녹십자셀로 변경을 하면서 항암 면역 치료 세포제 면역세포은행 재대열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 관련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은 5,251억 원,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 매출액이 195억에서 지금 현재 379억,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대략 한 350억 이상 발생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매년 꾸준하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유 비율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 부채 비율도 없어가지고 회사의 그 바이오 업종 치고는 굉장히 좀 견고한 그런 재물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녹십자에 대한 자회사로서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인 만큼 재무 상태가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나 걱정할 부분은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강한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추세를 그어 본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오늘 완벽한 양봉의 추세를 보이지는 못했어요. 과거의 고점 자리였던 추세랑 연결을 해보면 지금 윗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월요일부터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조정을 줄 수도 있겠지만 조정을 준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녹십자 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 관점은 46,900원에서 44,700원 제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영역을 표시해 놨는데 이 자리에
조정을 준다라고 포인트가 들어오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주가가 눌림을 주고서 반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늘 양봉의 고점 자리였던 52,000원 자리에서 1차 매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54,9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 상승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은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가지고 매수 전략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양봉의 시가인 42,3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고 가정을 하면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나 녹십자 셀, 제약주 관련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BGF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BGF 같은 경우는 주가가 그동안 한동안 많은 하락세를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4,790원, 즉 4,800원 정도 자리를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돌파를 실패를 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관망하면서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BGF의 거래량은 1185만 주, 거래 대금은 600억가량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굉장히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의 주가가 급등했던 사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자회사인 BGF 에코바이오에서 세계 최초 항바이러스 기능 PLA 발표 시트 개발 소식 성공에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되면 동사의 자회사인 BGF 에코바이오가 금일 언론을 통해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계열에서 세계 최초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진 PLA 발표 시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의 좀 기대감으로 이렇게 좀 주가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에 주가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온 상황인데요. 일단 BGF에 관련한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GF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스피 금융업으로 종목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PBR은 0.27배, 퍼는 15.31배로 현재 기업의 가치보다 주가의 위치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대주주는 홍석조 외 24인이 69.70, 대주주의 물량이 대략 한 70% 정도의 대주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1990년에 편의점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편의점 체인화를 사업 목적으로 1994년 보강 CVS 사업부에서 별도 법인인 보강 패밀리마트라는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BGF 그룹에서 편의점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패밀리마트 관련으로 편의점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총 15개의 계열사가 있다라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4,121억 원, 매출액은 연간 대략 한 2,4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1분기 때는 영업 적자를 냈지만 이후에 영업 흑자를 내면서 견고한 매출을 좀 내고 있고, 영업이익이 연간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수익이 많이 있었지만 좀 다시 좀 재무의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좀 많이 증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재무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대략 한 1,80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크게 올려놨다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는데, 최근 다시 영업이익을 좀 많이 올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 상태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사내유불은 1,400%의 부채는 거의 없다고, 완전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 상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좀 많이 증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ROE가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할 때는 크게 우려가 되거나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재무 상황에서는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BGF의 매수 관점을 정리를 해보면은 1차 매수는 4,750원짜리 네,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2차 매수는 그 밑에 부분인 4,480원 그리고 매도가 되는 자리는 5,050원짜리가 되겠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매도에 대한 자리가 좀 한눈에 보이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이 자리 그래서 매수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은 5,050원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가의 양봉 자리인 오늘 양봉의 시가 자리인 4,345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전량 손절하는 방법으로 BGF라는 종목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11일 네, 금요일 장을 마치고 나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네, 차트 분석 한번 해보았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